여러분들 이제 편입학 모집 요강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모집 요강을 잘 봐서 합격한 케이스예요. 잘못 보고 지원하시면 서류가 탈락될 수도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딱 4가지만 체크해보시고 나만의 전략을 세우는 법까지 알려드릴게요. 일단 전체적인 편입학 타임라인은 다음과 같아요. 11월 모집 요강 발표, 12월 원서 접수, 1월달 편입시험, 2월달 합격자 발표, 3월달부터 학교를 다니는 그런 그림이죠. 그래서 현재 편입학의 메인 타임에 왔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여러분들이 모집 요강이 나왔다 그럼 4가지만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봐야 될 건 2025년도 거로 보셔야 돼요. 2024년도는 작년 말에 발표했던 자료예요. 바로 가볼게요. 첫 번째 TO 모집 인원이죠. 일단 편입학 특징이 해당 학교, 학과에 결혼이 발생했을 때 학생들을 모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TO가 매년 들쭉날쭉해요. 그래서 학생들의 희비가 엇갈리는 거죠. 본인이 하나의 학과를 정했다면 사실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반대로 학과를 정확히 못 정했고 모집 인원이 많은 쪽으로 내가 지원해야겠다 이런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모집 인원을 보면서 학과에 우선순위를 매겨보세요. 그래야 나중에 원서 접수할 때 후회하지를 않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이렇게 일반 편입은 TO가 들쭉날쭉하고요. 반면에 학사 편입은 정원의 전형이라서 전년도와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두 번째 지원 자격. 이때 중요한 건 전문대나 4년제나 이런 학년 조건 말고도 추가로 학점 조건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모집 요강을 확인해보시면 몇 학점 이상자 이런 문구가 적혀 있어요. 이 부분도 잘 확인해보시고요. 참고로 계절학기도 인정됩니다. 추가로 학점은행제로 진행하신 분들 중에서 학위 취득을 못해서 학점으로 지원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학점 인정 법률에 따라 학사학위 과정 중 몇 학점 이상자 이런 문구가 적혀있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지원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도 조심해주세요. 또 학사학위가 있으면 한 대학교 기준으로 일반 편입이든 학사 편입이든 선택해서 내가 지원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전형 방식입니다. 이 부분은 학교마다 크게 차이가 나는데요. 인서울대학 기준 인문계는 편입 영어, 자연계열은 편입 수학까지 봅니다. 이 편입학 필기시험은요 각 대학교에서 출제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문항수도 다르고 문제 스타일도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풀 때 시간 관리를 하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학교별로 문항수에 맞게끔 시간 분배를 정해놨습니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대비를 했던 걸로 기억해요. 필기시험 이외에도 서류평가 항목이 존재하는데요. 크게 2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전적대 성적, 두 번째 자소서 및 학업 계획서입니다. 전적대 성적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취득했던 성적이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건 학교마다 A+를 받는 난이도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별력이 떨어지거든요. 생각보다 기본 점수가 큰 시스템이기 때문에 전적대 성적이 낮더라도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자소서나 학업 계획서는 2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 나의 과거, 두 번째 나의 미래입니다. 나의 과거란 무엇이냐, 뭐 전적대학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근데 이때 많이 착각합니다. 전적대가 좋아야 편입시험에 합격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전적대에서 어떤 활동을 했고 그러면서 어떤 것들을 느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전적대에서 팀 프로젝트를 했는데 어떤 갈등이 발생했고 그것들을 해결했고 그래서 어떤 것들을 느꼈다. 그리고 더 이어지는 게 사실 더 중요한 건 나의 미래입니다. 다양한 학교 중에서 해당 학교만이 가지고 있는 이 부분이 내가 마음에 들었고 그래서 나도 학교 적응을 잘할 수도 있다. 이렇게 남들과는 차별화된 본인만의 스토리가 있으면 좋다는 거예요. 네, 체크사항 4번째인데요. 서류 제출 시기예요. 대부분의 대학교들은 이런 순서로 진행이 돼요. 먼저 원서 접수를 하고요. 그리고 필기고사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최종 합격자의 몇 배수가 되는 1차 합격자를 선발해요. 그래서 이 합격자들한테 서류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이때 제출하는 거예요. 그리고 2차 합격자 발표를 하고요. 예비순위가 돌아가면서 추합이 되고 최종 합격자 발표가 나오는 거죠. 간혹 가다가 서류를 원서 접수할 때 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원할 대학들을 한번 체크해 두시면 좋습니다. 이 복잡한 일정 관리는 핸드폰 달력을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여기까지가 모집 요강에 대한 4가지였고요. 추가적인 팁은 여러분들이 대학교 입학처에 들어가 보시면 전년도 경쟁률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학과별로 어떻게 경쟁률이 구성되어 있는지 알 수 있고요. 내가 어떻게 하면 경쟁률을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전년도 입시 결과라고 해서요. 실제 합격 커트라인을 공개하는 대학도 있어요. 이 부분까지 꼭 참고해 보시면 도움됩니다. 이제부터 중요해요. 모집 요강을 토대로 전략을 세워볼 건데요. 다들 학원을 다녀보시면 배치 상담이라는 걸 해볼 거예요. 실제로 제가 느꼈던 건 이게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이 편입은요. 원서 접수에 제한이 없다 보니까 기회가 많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 따로 있어요. 일단 전략을 세워보려면 준비물 2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 여러분들의 각 대학별 기출문제 점수와 합격 커트라인. 두 번째, 현재 모의고사 100분위. 일단 여러분들이 각 대학교별로 기출문제를 풀어봤다면 점수가 잘 나오는 대학들이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잘 맞는 스타일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 대학교별로 연도별로 점수를 기록해둬야 돼요. 그리고 이때 학원의 도움이 필요해요. 학원에는요 대학교별로 합격 커트라인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걸 대략 물어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합격 가능성이 체크가 됩니다. 추가적으로 학원에서 실시하는 모의고사는 제가 무조건 응시하라고 했죠. 이 모의고사를 통해서 뭘 할 수 있냐, 실제 올해 편입 준비생들 중에서 나의 순위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통해서 합격 가능성이 높은 대학교를 추려낼 수 있고요. 그리고 현재 나의 순위를 통해서 이걸 정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상, 중, 하 대학들을 선정하는 건데요. 상향분은 꼭 가고 싶은 학교나 꼭 가고 싶은 학과를 적는 거예요. 적정학교는 높은 학교는 낮은 학과, 낮은 학교는 높은 학과로 지원을 하시고요. 하향분은 내가 울키를 당하면 안 되니까 최소 마지노선 라인으로 지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3파트로 구성을 하면 됩니다. 추가로 여러분들이 원서 접수비도 생각해둬야 돼요. 각 대학별로 저렴하게는
5만원부터 비싼 곳은 9만원까지도 있어요. 편입 준비생들이 보통 10군데 대학교에 지원을 하니까 평균 7, 80만원의 비용이 들어가요. 근데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건 원서 접수비는 아끼면 안 돼요. 이거 아꼈다가 나중에 후회하시는 분들 많이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12월 달까지 정신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고민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고요. 마지막 날까지 경쟁률 보면서 지원해도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첫날 경쟁률이 낮아도 최종 경쟁률이 높아져 있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원서 접수 기간이 되면 내가 바로 접수를 할 수 있게끔 지금 미리 어느 정도 세팅을 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정신없는 시기에 분위기 휩쓸리지 마시고요. 파이널 대비를 꼭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